네, 안녕하세요. 네, 빠숑이 만난 사람들 빠스의 초대석. 예, 오늘은 이제 저희 방송에서 그동안 모시지 않는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다 코인 쪽으로 몰렸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는 부동산이 이슈였었고, 2020년은 주식이 완전히 휩쓴 시장이었고, 지금은 코인이 완전히 모든 이제 언론의 경제적인 이슈들을 다 갖고 가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보통 신문을 보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대충 보면 아는데 이 분야는 일단 용어부터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맞는 시장인지 거품인지 이걸 좀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전혀 판단이 안 서고요. 또 제가 또 경제방송 나오다 보니까 제가 뭐 코인도 전문가인 줄 알고 막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냥 저도 그냥 눈만 뻐끔뻐끔 뜨는 예, 그런 광경들을 좀 드리다 보니까 오늘 제가 과외 받으려고 이 분야의 좀 최고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좀 과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과외를 받는 과정들을 방송을 통해서 보시면서 아마 저랑 똑같은 심정인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용기를 내서 제가 굉장히 완전히 초보인데 그런 좀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방송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 모신 분은요 아마 좀 생소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좀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아마 저는 이분이 이제 몇 년 안에 아마 좀 언론에서 많이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뭐 카카오 네이버만 나오는데 저는 이분이 그 정도 역량이 분명히 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배우고 싶고 저도 친해지고 싶은 그분이기 때문에 모셨습니다. 텐스페이스의 대표님이시고요. 고진석 대표님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텐스페이스 대표 고진석입니다. 예, 제가 이제 고진석 대표님 프로필을 딱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좀 타이틀이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SNS 만드신 분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아이러브스쿨이라고. 예. 예. 그 아이러브스쿨에 CTO를 했었습니다. 야, 대단하신 분이셨군요. 예. 그래서 그 예. 우리 동창회로 예. 굉장히 떠서 예. 야후의 600억 예. M&A 제안까지 그 당시에요. 받았을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사이트였죠. 제안만 받고 파시진 않으셨어요? 제가 대표였으면 팔았을 텐데. 아쉽네요. 네네. 제가 아이러브 스쿨 통해서 진짜 친구들 진짜 많이 만났고 네. 지금도 그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건전한 경우도 있고요. 네네. 불륜 때문에 강남경찰서에 2번 가서 불륜 조장 사이트라는 오명도 얻었습니다. 예. 그 고소도 들어왔어요, 진짜? 그럼요. 예. 야. 집 나간 아내를 찾아주세요. 아무튼 저는 그 동에서 중학교 동창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남녀 공학이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자 친구도 이게 좀 많이 만나고 이런 건전한 만남을 이어가시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온라인 그 쇼핑몰 중에 대표 주자였던 인터파크도 초기에 구성하셨다고요. 얘가 제가 최초의 직장이 이네트라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 이네트 들어봤습니다. 네. 예, 굉장히 그 당시엔 핫한 회사였는데요. 네네. 네, 거기서 이제 처음에 쇼핑몰을 만들어서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인터파크였습니다. 그러셨구나. 저도 인터파크에 입사할 뻔하다가 그냥 일반 오프라인 매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온라인 쇼핑몰이 과연 잘 될까? 그러니까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이어갖고 좀 헷갈릴 때였었는데 만드는 우리도 이게 잘 될까 했었는데요. 갈 걸. 제가 그래서 이제 LG 슈퍼마켓 지금 GS 리테일인데 거기서 야채 팔았어요. 네, 다 지금 오늘의 스타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텐스페이스라는 이제 법인을 만드시고 운영하고 계신데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텐스페이스는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핫한 얘기가 있죠. 빅데이터. 핀테크. 예. 네네. 항상 저희 회사를 설명할 때 좀 너무 어려워서요. 네네네. 어떻게 하면 쉽게 얘기할까 하는데 그래도 가장 쉬운 건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는 소셜 데이터들 있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각종 소셜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공해서 예측을 합니다. 어떤 예측을 하면 돈을 빌려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알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도 페이스북을 하고 뭐 트위터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는데 그거 보면 제 신용도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저희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실제 저희 앱으로 대출도 해주고요. 또 올해 싱가포르에서 지금 클로즈 오픈이 됐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아, 그럼 좀 해외 서울에선 이미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럼 이게 좀 뭐 금융 예, 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연합을 하셔서 만든 그렇죠. 예, 그래서 AI론이라고 찾으셔서요. 예, AI론. 예, 인기 예. 있는 앱인데 예. 거기에 로그인을 하셔서 네. 신용을 분석 받으시면 네네. 소액이지만 네. 대출을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럼 이게 좀 대출 기관도 하시는 거예요? 금융권 연계해서? 예. 혹시 이거 뭐 좀 어떻게 보면 1금융권은 아니잖아요. 예, 1금융권은 아니죠. 대출 이자가 비싼 거 아닙니까? 대출 이자는 대부업이 뭐 25% 뭐 예. 하는데 저희는 19%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좀 신용도 찾아서 예, 거기에 맞는 대출 예. 규모를 책정해서 대출까지 해주신다. 맞습니다. 아, 좀 대단하신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이거는 그냥 사족이지만 해외에서 가장 그 유명한 네. 그 IT 평가 기관인 가트너 그룹이 있거든요. 네, 가트너 그룹. 예, 네. 보통 이제 IT 하는 사람들이나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은 다 쓰는 리포터인데 네네. 컨설팅 회사인데 네. 작년에 저희가 가트너 그룹 선정한 그 4대 기업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네. 우수한 인공지능 핀테크 기술을 보유했다고 네네.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유, 아무튼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예, 뭐 자식 자랑하고 회사 자랑 8푼이라는데. 아, 여기는 그래도 되는 자리고요. 예, 우리 직원분이 예. 꼭 하라고 그랬어요. 예, 뭐 재방송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방송 심의 규정도 지키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 훌륭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진석 대표님이 하시던 일,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정말 이 분야에서는 뭐 거의 최고 뭐 핀테크 분야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코인 분야의 전문가라고 좀 제가 일부러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하시는 일을 설명드림으로써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네, 얼마 전에 비트코인이 뭐 8천, 네. 또 오늘은 또 폭락. 네.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사본 적도 없고 네. 살려고 생각했던 적도 없고 심지어 저는 뭐 그 개설도 안 했어요. 거기서 네네네.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코린이? 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뭐 코인 종류가 8,899개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트코인 말고 솔직히 뭐 이더리움, 그다음에 뭐 니플, 네. 제가 아는 그게 다예요. 예. 네. 많이 아시네요. 그 세개 빼고 모르는데 예.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걸 왜 투자하는 거야? 네. 네, 일단 그거부터 예. 이게 예. 항상 기존의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하거나 주식을 하거나 하면 원래 근본적인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는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코인은 새롭게 탄생했기 때문에 되게 근본적인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 처음 탄생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든 의심이 여기에 집중이 되는데요. 네네. 사실 그 의심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프레임을 씌우면요. 네네. 되게 근본적인 의심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해소돼가지고 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다 네. 100% 우리가 테슬라 자동차,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모든 의심을 네네. 해소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죠. 투자는 그렇죠. 100% 확신 갖고 그렇죠.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얘가 새롭다 보니까 얘에 대해서 의미 규정을 하고 싶어서 네네. 과도하게 Y를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네네네.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투자한 회사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동산 이해하고 있냐? 저조차도 부동산 주식 잘 이해하지는 못하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왜 투자하는가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니까요. 예, 우리 제가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면 코인으로 돈을 뭐 몇백억씩 번 그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예,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돈 뭐 할 거야? 그러면 형님 강남에 빌딩이나 하나 살까요? 이게 실제 리얼한 스토리입니다. 그래. 근데 형님, 그럼 강남에 빌딩 수익률이 얼마 돼요? 뭐 연 3%, 월 3% 아니라고요? 그걸 왜 사요? 그래 어른들이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예. 예, 여기는 뭐 20%, 30% 어떤 경우는 뭐 그죠? 저번에 아로하나 코인 같은 경우 뭐 1000배가 올라서 아니 뭐 그 정도는 돼야지 이거 3%? 이거 장난하나? 네. 그러니까 얘네들도
부동산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심 없이요. 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외로 들어가니까 막 자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자기 모르는 분야니까. 예, 그래서 계속 궁금하고 의심스럽고. 예, 왜 투자하는가 하면 오르니까 투자하는 거죠. 야, 명쾌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오르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 주식도 잘 모르거든요. 그 2000년도 전후에 이제 IT 막 올라갈 때 있었잖아요. 예, 상한가를 20번씩 치고 막.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지금 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예. 지금까지 유지된 기업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혹시 그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있지는 않을까. 제가 정말 이 코인을 모르는 입장에서 우리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좀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 시절을 온몸으로 겪은 사람이니까요. 그때 투자를 예. 그때 또 IT 기업이 있었구나. IT 기업이 있었고요. 맞다, 그렇구나. 전 자고 일어나면은 예. 뭐 정말 초특급 대우를 받았었죠. 그렇죠. 능력은 없는데 예. 시절이 좋으니까 대우를 받았었는데요. 능력 있으죠.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아예. 거기 또 동문 중에 엄청난 친구 많잖아요. 네. 저보다 다 잘났시죠. 근데 예. 버블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주식에 투자하고 왜 부동산에 투자하십니까? 그러면 현재가로 계산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네네. 현재 내가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계속 10억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15억도 된다, 13억도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를 믿는 거죠. 네. 예, 미래를 믿지 않으면 당연히 사지 않죠.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 IT 버블도 미래를 믿은 거죠. 그렇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뭐 야후 이런 회사들을 저희가 미래를 믿은 거죠. 그 중에 그 미래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라졌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쪽 업계로 들어가고 그쪽 업계에서 투자를 하고 이런 분들이 다 주류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업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업체가 변신을 거듭해가지고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온라인 쇼핑몰이 이까짓 게 뭐가 돼? 하지만 지금은 쿠팡이 100조짜리 기업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거의 넘버 3, 4 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IT가 우리 생활을 했고 우리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 회사 타이틀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의문시되던 건 다 사라졌죠. 네. IT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완전히 그냥 세상을 주도하고 있죠. 그래서 뭐 코인이 버블이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식당에 인천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3년 후에 여기서 그러면 비트코인을 결제할까요? 안 할 거야 하니까 하겠죠. 그게 흐름입니다. 이제 지금 화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이마트 24시에 있는데 그렇죠. 이마트 24시에도 코인 결제 되거든요. 지금 되나요? 그럼요. 전 그것도 몰랐네요. 와. 그렇죠. 야. 그러니까 미래는 와 있는 건데 네네. 사람들이 아직 퍼지지 않으니까 그 유명한 말처럼 네네. 그거를 못 느끼는 거지 없는 건 아니죠. 이미 결제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영국의 유명한 탑 항공사나 제일 큰 여행사 다 비트페이라는 이제 그 회사를 통해서 비트코인 결제가 되고 있고요. 네. 한번 써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하는 비자나 이런 망 결제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실제로 그 비트페이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예, 그러니까 옛날에 왜 카드를 어떻게 써? 크레디트 카드를. 저거 뭐 빚지는 거 이상한 거잖아. 저희 지금 어른들 있잖아요.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직도 안 쓰시는 분들. 그럼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요. 네, 이게 맞아요. 무슨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고. 그렇죠. 이거 이놈들이 날 속여가지고 빼먹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질서는 이미 있는데 네네. 다만 뭐냐면 그 질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 질서에 다 편입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얘기 드리는 거죠.